배터리. 시작하십니다. 네. 준비 시작. 인사를 예. 해야 되겠네요. 내 채널도 아닌데 내가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해 내가? 네. 안녕하세요. 저도 나오고. 안녕하세요. 네. 같이 나오는 거예요. 네. 오늘은 RTC 창의융합교육원 선생님 두 분과 포레인아트 선생님이자 6학년 아들을 둔 학부모로서 이번에 10월 달에 교육부에서 발표된 대학 입시제도의 개편 시안에 대해서 선생님들한테 그 입시제도에 대한 것들을 좀 자세히 알아보고자 방송을 하게 됩니다. RTC 대표 박성원입니다. 네. 예. 그리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마인드 수학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대표 최택진입니다. 와. 이번에 바뀐 네. 그 대입 제도를 네. 좀 편하게 네. 궁금하신 점 위주로 해서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같이 모이게 됐고요. 중간에 사회자 역할을 하시면서 다양한 궁금하신 부분들, 네. 잘 모르시겠는 부분들을 많이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예. 저희가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갑자기 대학 예, 입시 예, 제도가. 예. 근데 이제 너무 급변하게 확 바뀌어가지고 예, 예. 굉장히 엄마들한테 더 혼란을 주는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입시 제도가 바뀌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이제 교육부에서 얘기하기로는 네. 공정성이 제일 중요한 키워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고교학점제 때문에 바뀌게 된 교육 제도가 유불리가 조금 나뉘는 그런 교육 제도이기 때문에 좀 공정한 방식으로 바꾸려고 이번에 바꿨다고 교육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누군가에게는 유리하거나 누군가에게는 불리하거나 그런 것들이 없이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입시 제도가 개편됐다고는 하는데 예. 너무 급변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혼란이 올 것 같아요. 지금 이 입시 제도를 그러면 예. 어떤 학년이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거죠? 예, 지금 입시 제도가 세 가지가 좀 혼용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현재 고2까지 진행이 되는 기존의 입시 방식과 그 다음에 현재 고1과 중3이 겪게 될 입시 방식, 그리고 이번에 나오게 된 거는 현재 중학교 2학년 친구부터 적용되는 입시 방식이라고 세 가지를 나눠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중2부터 중3, 고1, 고2, 고3까지도 이 입시 제도에 어쨌든 영향을 받는 거네요. 지금 이 새롭게 바뀐 거는 중학교 2학년 친구들부터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 사이에 잠깐 끼었다고 할 수 있는 고1과 이제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은 약간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긴 하죠. 혹시 예. 재수를 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맞습니다. 중3 친구가 이제 재수를 하게 되면 바뀐 입시 제도로 다시 점수를 환산해서 입시를 치러야 되는 문제가 없는 거는 아닙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시면 제가 궁금한 것들이나 물어보는 게 나을까요? 예, 예, 예. 저희는 국어와 수학 선생님이 계시니까 네네네. 문과적인 설명, 네. 이과적인 설명. 네. 그리고 이제 같이. 가장 수능에서 입시를 당락을 짓는 게 사실 국어랑 수학이잖아요. 아, 예, 그래서 예, 사실 국어, 수학만 잘 이제 잡아도 좋은 대학 갈 수 있으니까 예. 국어 선생님으로서나 수학 선생님으로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엄마도 가장 궁금하지 않을까. 예. 국어 선생님은 어떻게 국어가 바뀌나요? 근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네. 수능 정시가 바뀌는 거 하나, 그리고 이제 수시가 바뀌는 거 하나,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수능부터 보면 기존에는 선택 과목이 많았었는데 전반적으로 선택 과목을 많이 줄여가는 방식으로 이번에 개편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국어에서는 총 45문제 가운데 34문제가 공통으로 나오고 11문제가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을 보는 방식이었었습니다. 그랬는데 11문제를 언어, 작문, 화법 이 세 가지 과목을 넣어서 선택 과목 없이 문과든 이과든 다 똑같은 국어 시험을 볼 수 있게 바뀐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기존에 이제 매체 과목이 있었는데 그 매체 과목은 사라지는 걸로 이번에, 그래서 매체는 더 이상 준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범위가 조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사실 매체보다는 문법적인 문제가 들어가는 언어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웠었는데요. 언어, 작문, 화법이 같이 나오면서 문법
문제가 조금 적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문법 문제를 아무래도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할 텐데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좋은 거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또 어떻게 변형돼서 나올지는 그것도 미지수긴 하네요. 그 올해 6월 달에 이제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서 대통령께서 경로하셔서 이제 어려운 난이도 문제들을 전부 다 제외시키고 교과서 밖에서 나오는 제시문들은 조금 없애기를 요구를 하셨고, 이제 그런 면들이 9월 모의고사 때 비슷한 방식으로 나오긴 했는데요. 이게 교과서 내에서 나오는 거는 변함이 없을 것 같고요. 언어 관련된 문제들은 예전에도 암기식 문제는 한 개, 두 개 정도밖에 없었고요. 대부분 긴 제시문이 나오고 그 제시문을 잘 읽으면 풀 수 있는 문법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독해력이 조금 더 중요해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독서를 기반으로 한 독서력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화법과 장문을 공부하고 있었고 2학년 때부터는 언어 매체로 넘어가서 공부했었는데 1학년 때 배우는 화법과 장문이 사실 언어 매체를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는 필요 없는 과목이었다가 이번에 통합되면서 여러 가지 과목들을 다 같이 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예. 국어 하나 질문. 네네네네네. 언어와 매체라는 게 표준 점수를 따기에는 조금 더 유리했던 과목이었던 표준 점수가 좀 더 높았었죠. 조금 난이도가 화작보다는 더 높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난이도가 쉬워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랬는데 사실 작년과 올해 모의고사에서 보인 경향 중에 하나가 그동안 난이도가 쉽다고 여겨져 왔었던 화법과 장문이 제시문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오히려 난이도 상승을 이끌었던 면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어 매체가 조금 더 시간을 절약하기 쉬울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화법과 장문이 전면적으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언어가 그대로 있는 상태로 장문 화법이 들어간 거는 난이도가 어떻게 보면 올라갔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화법과 장문을 왜 남겨놨을까가 조금 궁금했었거든요. 앞으로 이제 학생들이 다양한 매체를 접하게 될 텐데 그 매체를 분석하는 능력을 그 부분을 굳이 빼고 장문과 화법을 남겨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더니 서술형 평가를 바꾸기를 요청이 있었고요. 게다가 수행 평가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보통 수행평가가 글쓰기나 말하기 시험이잖아요.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충실하게 수능에서 담아내기 위해서는 화법과 장문 과목을 시험을 보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수학에서 변화가 좀 크지 않나요? 수학은 어때요? 네. 수학은 기본적인 과목은 비슷한데요. 네네네. 이제 이름이 조금 바뀌었고 원래는 수원, 수투가 공통이었고 네. 이름이 대수와 미적분 원으로 바뀐 거고요.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한데 이제 예전에 행렬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안 배우고 있었거든요. 그런 게 포함이 되었고 포함된 게 또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대학에서 사실 조금 필요한 단원이 있었거든요. 행렬이라는 게 이공계를 가면 그렇죠. 특히 이공계에서는 그 부분이 조금 들어갔고 제일 많이 바뀐 걸로는 선택 과목에서 확통, 미적, 기하 중에 한 과목을 선택을 했었는데 문과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했었고 이과 학생들은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을 할 것이다. 각 대학교에서도 필수로 요구를 했었는데 과목별로 그 난이도를 조절하는 게 힘들다 보니까 문과 학생들이 점수 받기 편한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미적분 100점을 받았을 때 표준 점수가 높거든요. 그렇죠. 문과 학생들도 미적분을 선택을 하고 이과 학생들도 미적분을 선택을 하고 난이도를 일률적으로 맞추기가 힘든 점이 있었죠. 지금 바뀐 제도 하에서는 확률과 통계로 선택이 되어 있어요. 문과 성향 학생이나 이과 성향 학생이나 확률과 통계를 필수해야 되는 거죠. 지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그러면 미적분도 배우긴 배워야. 대학교에서 이공계를 가려면 미적분과 기하가 필수인데 여기 빠져 있어요. 근데 대학에서 요구를 해서 집어넣은 게 이제 아래쪽에 추가 검토 안에 있는 심화 수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미적분, 투랑 기하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대학교에서 선택을 하게 될지 이건 아직 최종안이 나오진 않은 상태입니다. 절대평가 방식으로 채점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심화 수학에 대해서는. 그런데 저게 아마 많은 친구들에게 필수 과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의대라든지 이공계가 이제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심화 네. 수학도 배우겠죠. 근데 수학 선생님 보시기에는 이번에 개편된 게 더 쉬울 거라고 보세요? 어려울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쉬워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교과 과정이 예. 문과 학생들이 공부하던 것이 네. 공통으로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과 학생한테 맞춰진 것이 아니라 기존의 문과 학생이 공부하던 범위를 문이과 모든 학생들이 공부를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럼 수학 공부 좀 덜 시켜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좋은 질문이다. 아니 왜 우리는 학부모니까 수학 미친 듯이 파야 되잖아. 지금 우리 아들 6학년인데 그 친구들 다 중3 많고 공부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럼 좀 덜 공부해도 되는 거예요? 수학 선행이 필요한지. 네, 수학이 선행이 다들 막 엄청 많이 2, 3년은 앞당겨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개편되면은 2, 3년 빨리 막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소용이 없어. 이런 게 소용이 없다고. 왜 하는 거야, 개편아. 어차피 선행할 건데 뭐하러 해.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개편돼도 또 선행 돌려야 되고 또 공부해야 되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교과서 안에서 충실했다도 그럼 또 뭐 이렇게 꼬아가지고 또 문제 낼 거 아니야. 그쵸? 네. 그게 더 어려워. 쉬운 거를 하나라도 더 틀리게 하려고 꼬우는 못 맞추게 하려고 작정하면 얼마나 어려워요. 그 국어 비문학 제시문 네. 같은 경우에 교과서를 넘는 게 나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동안 국영수 사가 위주로만 공부를 하지 네. 은미책 기가 이런 것들을 잘 안 보잖아요. 근데 사실 비문학 제시문에 나오는 내용들은 교과서에 국영수 사과를 포함해서 모든 교과서를 다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 나오는 거라서 아, 국어도? 예, 그런데 그전에는 너무 특정 과목에만 쏠리는 현상이 있었다면 이렇게 개편되면서 다양한 과목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특히 사회나 과학 같은 경우는 조금 네. 더 심하다고 볼 수도 있죠. 그쵸. 사회 과학이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기존에는 문과 학생들은 네. 총 사회 과목 9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됐었고 네. 이과 학생들은 총 8개의 과학 과목 중에서 2개를 고르면 됐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수능을 보는 친구에 한해서는 이과 학생들은 사회를 공부할 필요가 없어지고 문과 학생들은 과학을 공부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바뀐 걸 보면 공통사회, 공통과학 두 가지 과목으로 추려서 이걸 문과 학생이든 이과 학생이든 다 같이 보게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근데 했습니다. 저는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좀 공부할 범위가 많아지기는 했지만 너무 상식이 없잖아. 나는 문과생이니까 사회만 하고 너는 이과생이니까 사회 몰라도 된다. 그럼 역사도 모르고 지리도 예. 모르고 경제도 모르고 사실 공부할 게 많아지긴 했지만 또 우리 시대 때는 사회과학 다 봤잖아요. 그쵸? 전부 다 봤었죠. 다 봤었지. 예전에 잠깐 동안 국사가 사회에 포함돼가지고 네. 학생들이 국사를 선택하지 않았을 때는 네. 기본적인 국사 지식도 없는 대학생들이 네. 나와서 문제라고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국사 없네요. 지금 보니까. 국사는 따로 아. 나와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과학을 잘 모르는 사회학자라든가 네. 사회를 잘 모르는 이공계 학생들이 나올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거는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공부할 게 많아진다 과목량이 이거잖아요. 이제 늘어났기 때문에 각각의 과목에서의 기초적인 범위에서 한정돼서 과목을 2개 이상 섞어서 내는 방식의 통합 과목들이 이제 출제가 될 거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통합사회에서는 정치와 경제를 한꺼번에 고려해야 되는 문제들이 나온다거나 세계지리와 세계사를 연관해가지고 문제를 낸다거나 하는 방식의 문제들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과학 문제도 조금 특이하게 변화되는데 과학도 뭐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과학 같은 경우에서도 네. 그동안 물리 1, 2, 화학 네. 1, 2 네. 이렇게 1, 2 과목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네. 2 과목들은 출제가 되지 않고 1 과목들 위주로 해서 그 과목들끼리 융합을 해서 문제를 내는 방식으로 출제가 된다고 합니다. 네. 생물 화학을 섞어서 문제를 낸다거나 지구과학, 물리 섞어서 문제 낸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출제를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이 통합 사회나 통합 과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수업을 듣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네. 이걸 대비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하고 생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직업은 뭐예요? 직업 과목이 따로 진로 선택 관련돼서 있었고요. 네. 각자 자기 진로 분야에 맞게끔 시험 문제 나오는데 사실 진로 분야라든가 국사라든가 영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절대 평가화되어 있기 때문에 90점을 넘으면 전부 다 이제 A를 받는 방식이어서 수능에서의 변별력을 따지는 데는 별 의미가 크게 없다. 의미는 없는 과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제2 외국어랑 한문 같은 경우에는 제2외국어 한문 같은 경우에는 사회 과목을 네. 그 두 과목 중에 하나를 제외하고 네. 제2외국어 과목을 하나를 넣어서 선택을 해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했던 거고요. 그건 이제 외고 친구들에게 유리했던 건데 일부의 학교에서만 그 시험 점수를 인정했고요. 서울대가 인정을 했었기 때문에 네. 서울대를 진학한 학생들한테는 그런 과목들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변동이 없는 거예요? 예, 그것도 크게 변화가 어. 없고 한문을 제2외국어에 넣어가지고 선택을 하는 걸로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가 검토안에서 심화 수학 한 과목 있는 게 그게 이제 예, 변수가 아까 되긴 전에 하겠네요. 말씀하신 네. 절대평가이긴 하지만 네. 거의 이과생들한테는 필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확정은 12월에 되는 거라서 네. 만약에 12월에 심화 수학을 보지 않는다 그렇게 결정이 된다면 네. 그때는 또 이과 학생들을 네. 어떻게 나눠야 될지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생기지 않을까. 정시를 보더라도 수능뿐만 아니라 대학별 고사까지도 감안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서울대는 예전부터 모든 그 입시 전형을 다 같이 보기로 좀 유명했었는데 네. 정시 점수뿐만 아니라 수시도 일부 점수가 좀 반영되거나 대학별 고사도 조금 추가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다 잘해야 갈 수 있는 학교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심리미술 선생님으로서 저학년 친구들을 가르치잖아요. 뭐 예. 유아, 유치, 초등 저학년 이렇게 가르치는데 요새 보면은 기본적으로 4세, 5세에도 수학학원을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대치동에 막 6세, 7세 서울대 의대반 막 이런 거 뉴스에 나오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걸로 예방할 수 있냐 이거죠. 예방할 수 있어요? 수학 선생님 예방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수학의 네. 기초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별반 차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맨날 이래. 이런 식이야, 다. 기본적인 목적은 그렇지만 네. 현실은 다를 수 있다는 그쵸, 말씀이시죠? 그쵸. 그러니까 제도가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이것도 지금 상당히 많이 바뀐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본질적인 것은 변하지 않는다. 예, 어차피 성적을 매겨야 되고 예. 우수한 학생을 대학에서 뽑으려고 하니까 그 우수한 학생 안에 들기 위해서는 경쟁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쵸. 경쟁이 있는 한 그것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나도 그렇게는 생각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완전 쉬워질 거라고 생각 안 해. 쉬워지면 혹시 더 이제 피해볼 아이들이 많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4세, 5세, 6세 수학학원 다니는 건 좀 심하지 않아요? 그건 조금 네. 지네들은 공부했냐고. 그러는 거 대체. 그 두 번째는 이제 수시가 변화된 게 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